자, 2020년 8월 11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 에이스테크 얘기하셨어요? 그럼 플레이위드 빼고 에이스테크로 가야 되겠네. 플레이위드는 내일이나 모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 화일약품, 그 동화약품, 올릭스,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구독자분 이 종목이 올라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씩 드릴게요. 자, 화일약품부터 시작을 할게요. 화일약품. 자, 코로나 관련된 얘는 치료제인가요, 백신인가요, 얘가? 정확한 거는 제가 시간이 좀 돼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자, 어찌됐든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진단키트 위주로 수젠텍이 어제 장 후반에 시간에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4,500% 매출이 올랐다라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의 하한가를 쳐 맞으면서 모든 종목들이 덩달아 시장에 조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 화일약품도 매한가지로 조정을 받은 꼴이고, 당연히 지금의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점이 이 전고점 부근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게 덱사메타손 관련주의 클로로킨 덱사메타손, 당연히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최근 이번 주죠. 이번 주 혹은 저번 주 저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슈가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진단키트든 치료제랑 백신은 당연히 실적이 나올 수 없으니까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그리고 최근에는 제일 못 갔던 PCL 같은 경우는 남들 빠질 때 상승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이 기존에는 그나마 실적 발표라도 있다라는, 말 그대로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덩달아 빠지는 그림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최근에 뭐 했다?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림이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자리가 요런 자리인데 여기까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자리죠. 사실상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빠르게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일단은 오늘 종가상 이탈을 했거든요, 살포시. 그럼 내일 당장 올려다 놓으면 상관은 없어요. 어디까지? 15,000원 위까지. 이 위까지 올려놓지 못하면 한 번 더 밀린다. 어디까지? 13,500원에서 13,000원 부근. 13,000원 아니다, 12,700원. 조금 애매하네요. 12,700원에서 13,500원 부근까지 한번 밀릴 수 있어요. 요런 자리까지 한번. 그나마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게 이 장대양봉 자리거든요. 여기 시가가 13,000원. 그죠? 그러면 이 몽의 중간값을 잡아보면 14,000원인데, 이 14,000원 보다 사실 이 14,000원이 기존에 상승하고 상한가 갔다가 고점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저는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올라와서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던 자리, 여기에 요 자리. 그죠? 굳이 이 밑에 13,000원까지 갈 이유가 아니라 요 자리죠. 13,700원대. 요런 자리에서는 종가상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 봉 시가 부분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긴 하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밀고 내려올 정도면 그만큼 탄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 주는 게 안정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는 의미로.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서 13,000원 혹은 12,700원이나 800원대까지 한번 내려앉는다면 얘는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아져요. 요런 그림으로 나타날 확률이 생긴다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와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리가 완전히 뭐 이 종목이 무너졌구나 라고는 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아직 이렇게 추세가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가 이 추세까지 내려앉았다가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뚫고 내려앉으면서 결국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앉았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올 거냐, 아니면 그 추세까지 가지 않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15,000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 그래야 한 번 더.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기준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주가가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이냐 아니면 좀 길게 한두 달 더 봐야 되냐 혹은 뭐 석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거냐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고점 탈환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 자리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박스 쳤던 요 자리를 넘어서서 아직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번 달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지만 지금의 자리로서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림이죠. 몸통도 요런 자리 고점 위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면 얘는 2만원까지 열려 있는 그림이거든요. 2만원까지 열려 있지만 기존의 고점 자리가 거래량이 터지든 안 터지든 간에 그래도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왔던 자리는 항상 뭐가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얘는 그래도 월봉상에 이제 두 번이에요.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4파 조정을 할 거냐, 아니면 3파에 1파, 2파, 3파 나왔다가 지금 4파 중이고 5파가 한번 남았을 거냐, 그리고 나서 4파 나오고 그 다음에 5파가 다시 나오고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의 자리는 3파 자리예요. 그죠? 월봉상의 3파 자리예요. 3파 자리인데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에 한번 다다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림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뭐 빵하고 터져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에 대해서 현재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게 저점하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할 때 하락폭은 무시 못한다라는 거. 이 폭이 크죠. 최소 5에서 6%씩 빠지거든요. 조정을 받으면 요런 자리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는 그림. 내일 당장 15,000원 위로 올려놓던지 아니면 여기 13,7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림이 뭐하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좀 길게 보더라도 종가상 12,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혹여나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 위로 올려만 놓으면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그거 보시고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의 이 자리가 요런 자리죠. 13,700원. 그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그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온다. 올라오지만 올라올 때 이런 저항들 확인하시고 그 저항을 뚫고 올라설 거냐 못 넘어갈 거냐, 맞고 떨어지면 뭐 한다? 횡보한다. 그런 기준을 보시면 돼요.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9월 초까지 그 정도까지 한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무너지면 9월 달까지 그냥 옆으로 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런 그림이 나타나든 요런 그림이 나타나든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동아약품. 자, 오늘 동아약품이 추세를 꾸준하게 끌고 가다가 오늘 34,450원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뭐 사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면서 거래량 들어왔던 거가 밀리면서 눌린 그림이긴 한데, 얘는 뭐 치료제 임상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뉴스로. 그죠? 뉴스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13,000이래. 31,400원에 그냥 죄다 던지고 나왔거든요. 오늘 나왔어요, 저도 이거. 좀 더 볼까 하다가 하도 이 종목 저 종목 요새는 끌고 가는 게 취미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대응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이 종목부터 정리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이런 고점까지 쫙 끌고 가더니 그냥 한 번에 팍 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래량가 빵 터졌죠. 최근 요때 들어왔던 물량은 뭐 했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갔다. 그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의 자리가 끝난 자리는 아니죠. 왜? 기존의 추세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갭을 띄워놓고 밀어버리는 게 낫다고. 그리고 오후장에 항상 반등해서 올라오면 상관이 없다. 왜?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요런 자리에 있다가 요런 음봉이 여기서 떨어졌으면 얘는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때 너무 버겁거든요. 힘겨워요. 대신 지금의 자리는 위로 올려다 놓고 그 올라온 자리에서 누른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밑에서 어디까지? 네, 이걸로 걸려야겠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50%가 빠진 거예요.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 조정이 끝난 거예요. 가격 조정이 끝난 자리예요, 지금. 하루 만에 가격 조정을 시킨 거예요, 그냥.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해되세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50% 때리면서 가격 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 있죠. 많이 밀렸을 때가 27,000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와요. 얘는 다시 한 차례 올라와요. 요게 앞차기 차트 같은 데서 말 그대로 5일선이나 7일선, 3일선 타고 가는,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음봉 하나 밀거든요. 음봉 하나 밀고 이 다음날 또 한 번 개파락 떨어져서 한 번 더 쳐 밀면 얘는 나가리 날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 다음날 뜬금없이 갭이 떠서 여기서 치고 올린다. 갭이 떠서 뜬금없이 요 자리 잡고 여기에서 중간가 27,300원을 양봉으로 넘어서면서 끝난다. 요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한다? 또 오른다. 이렇게 또 올라가요. 이게 뭐 개미털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물량을 터트려 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저점을 높여 가니까 개인들이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혹은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한번 눌러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뭐 요렇게 비슷한 그림이 나왔던 게 메디톡스였나? 메디톡스가 아니구나. 뭐지? 메디톡스가 아니면 10만원 넘는 거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거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은 그 예전에 뉴스로 밀고 그 다음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왔던 그런 바이오주들 이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0만원 단 넘어가는 것 중에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데넥신이란 종목도 그런 게 나왔었나?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다.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아닌 것 같은데. 헬릭스미스인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헬릭스미스 아니고, 그래놓고서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 있거든요. 매드팩트? 매드팩트도 10만원이 넘어요? 요런 종목도 매한가지겠다. 요런 종목도 매한가지겠네요. 요런 종목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알테오젠인가 보다. 맞다. 알테오젠. 매드팩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요런 그림 나왔죠. 어떻게 보면 먼 자리 이 동아약품하고도 비슷한 그림이죠. 한 차례 눌러서 내려왔지만 이 밑골이 달았던 자리 지켜주면 뭐한다? 한 번 더 올라온다. 그죠?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런 기준이 나타나는 거고, 알테오젠, 메지온인가 알테오젠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요런 자리 하나 나왔죠. 그죠? 알테오젠도 요런 자리가 나왔어요. 음봉 터지면서 거래량 빵. 그죠? 터졌지만 기존에 올라오면서 눌러줬던 요런 자리, 혹은 여기,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보면 요런 몸통이 있는 자리, 요런 자리를 깨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메지온은 어디 있었지? 얘는 조금 다르네요. 얘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자, 이렇게만 보세요. 아까 동아약품, 자, 지금 이런 자리가 동아약품 자리라고 만약에 치면요, 얘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면 시세를 한번 내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눌렀던, 그럼 요런 자리가 지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양봉으로 위아래 텄던 자리, 그죠? 요런 자리가 나타나면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얘에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요 자리죠. 정확하게 제가 항상 차트 보면서 장대 음봉은 저항이나 지지가 될 수 있다. 장대 음봉이나 양봉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자,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죠. 시작했던 자리, 말 그대로 폭락의 시작이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그리고 밑바닥으로 눌리면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와?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매수세가 끌어당기고,
결론적인 건 이런 그림인 거죠. 지금의 모양은 요런 그림인 거예요. 밑에는 빨갛고 위에는 퍼렇고, 그죠? 요런 그림인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을 받을 자리가 여기 몸통의 시작, 이게 종가 혹은 시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항상 뭘 잡아요? 중간값을 제가 잡죠. 그죠? 중간값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날 요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가가 올라오면서 이 중간값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한다? 시세는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은 뭐다? 이날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게 터졌다는 거죠. 거래량이 적게 터질 거면 중간값이라도 한번 뚫고 나와야 돼요. 뚫어줘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기준이 돼요. 근데 얘는 못 올라서고 거래량이 주니까 처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냥. 얘 이때는 뭐 악재도 있긴 있었지만 이 악재를 차트에서 먼저 선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를 뚫고 만약에 올라갔었다면 이런 악재가 나올 일이 없다라는 기준이 돼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쏟아냈다고 생각해봐요. 거래량 들어오고 이렇게 쏟아냈어요. 요렇게 해갖고 쏟아냈어. 요렇게 올라가. 근데 뜬금없이 요런 악재가 나올 확률은 뭐하다? 없다. 이거는 작전이다. 이건 무조건 거래소에 걸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알테오젠을 보면 그림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기서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중간값도 찍어보지도 못했고, 그죠? 그냥 밀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죠. 밀렸지만 밑에 있는 지지라인에서 지켜주니까 다시 한 차례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약품도 지금의 자리에서 눌리면 요런 자리, 말씀드렸던 많이 밀려야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한다? 다시 올라온다. 어디까지? 못해도 여기 31,5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털었던 자리죠.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일 오늘 시간에서 얘가 갭이 떴을 거예요. 왜? 너무 말도 안 되게 밀어놨으니까. 분봉상 보면 그냥 밑으로 꼬라 박아버렸거든요. 그죠? 밑으로 그냥 쭉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25,500원 25,500원 요 자리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올 때 저항을 받을 자리가 요 자리 27,200원 27,000원 혹은 27,800원. 이게 28,000원이죠. 27,000원에서 28,000원 28,000원 사이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이 돼요. 그죠? 요런 자리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 혹여나 여기서 혹은 이 위로 갭이 떠서 시작을 만약에 하면 한 차례 튀어 오른다. 29,5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3만원이나. 그쵸?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27,000원에서 28,000원 많이 가야 28,500원 차트가 나와요. 밑에서 뭐한다? 주가가 형성이 돼서 시작을 한다면 많이 가야 28,500원 정도까지 한번 찍고 눌러줬다가 쌍바닥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게 아닐 거면 갭을 그냥 28,500원 위에서 뜨면 내일 그대로 그냥 이 음봉 잡아먹으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얘는 그럼 내일 이 중간값이 얼마 정도 돼요? 27,500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봉상에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그죠? 요런 자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간값보다 살포시 더 올려다 놓고 몸통을 올려다 놓고 끝날 거냐, 아니면 요렇게 윗꼬리 한번 달고 요런 그림으로 끝날 거냐의 관점이에요. 요런 그림으로 끝날 거냐. 만약에 요런 그림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 다음날 밑으로 한 번 더 미는 그림만 나타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좀 버티다가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닐 거면 그냥 이렇게 양봉으로 감싸면서 윗골이 나오면서 28,500원까지 한번 쫙 만들고 요렇게 끝나면 하루 이틀 음봉으로 조정을 받을지언정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질 거라고요. 이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튀어오른다.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정배열 차트예요. 어떻게 보면 정배열 차트고, 기존에 요렇게 올라왔던 자리, 시세 분출 자리죠. 여기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제 여기서 요만큼이거든요. 시세 분출 자리.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쫙 만약에 끌고 가면 이게 뭐 그냥 빙산의 일각처럼 작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추세를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리는 추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추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적으로 나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의 추세는 뭐 끝났다. 대신 내일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려놓은 27,500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기준이 그런 이유예요. 추세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대로. 대신 이제 못 올라가고 밀리면 그 뒤부터는 이제 단기 급등은 끝났고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아래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찌 됐든 월봉상에도 신고가예요 아직. 그죠? 주봉도 뭐 당연히 신고가겠고, 주봉은 이제 그림을 좀 안 좋게 만들려고 하죠. 이 몸통을 이번 주 안에 이 음봉의 몸통은 뭐 요런 그림 만들어 놓는 게 차라리 좋아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라도 만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뭐예요? 양봉의 몸통을 깨고 내려앉는 자리잖아요. 주봉이. 그죠? 이거를 끌어당겨 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끝날 때까지. 이해되시죠? 뭐가 어찌됐든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 몸통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차트의 위치. 지금 현재 가격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로 인해서 빠르게 상승할 거냐, 오래 걸릴 거냐, 아니면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냐. 그런 기준을 보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당겨 놓는 게 조금 더 그 다음 추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길 바래요. 모르시면 또 돌려보세요. 녹화본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올릭스. 얘도 제약바이오인가요? 얘는 차트가 되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얘는 되게 그 주포가 외국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정확한 차트예요. 정직한 차트. 정말 정직한 차트예요. 이 차트는 치료제. 정직한 차트. 정직한 차트지만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든 안 터졌든 장대 음봉에 몸통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래서 이 저번 달에 저항을 한번 받고 밀렸다가 이번 달에 여기 몸통의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몸통을 위에서 노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다음 달, 근데 이번 달 아직 많이 남았죠? 이 다음 달 한 번 더 쏜다 라는 기준이 나와요.
거래량 적게 터트리면서 몸통 위에서 노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주면 다음 달 한번 쏜다 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번 달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놔둬도 되는 거고, 주봉상에도 이 구름대 상단 위에서 뭐한다? 지지받고 있다. 그죠? 52,700원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 그림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번 주 웬만하면 요 자리 56,400원 위로 이 양봉을 조금 더 뽑아내는 그림이 나타나면, 요런 그림이 한번 나타나면 뭐한다? 이 다음달 쏜다. 어디? 이 윗자리 확인하러 가든 아니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고점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죠. 59,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또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봉상에. 그죠? 그런 그림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기존에 얘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밑에서 올라오는 삼각 수렴을 하는 척 하다가 이 수렴이 밑에서 쳐 놓으니까 밀고 내려 앉은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인 거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중간값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간값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일봉상에 보면 얘가 왜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 밑에서부터 위에 건 지켜보지 말고 기존에 그냥 추세를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 추세가 깨짐으로써 지수가 주저앉았어요. 주가가.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 추세 쳐맞고 밀리고 다시 올라왔지만, 이거는 그냥 갭 상승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한번 눌러놓고 다시 여기서 쳐맞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 시작이 보세요. 첫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 여긴 중간에 만들었던 자리.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많이 밀려야 5만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정직하게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추세가 무너졌네. 올라오다가 여기 쳐맞은 거고,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여기 고점에서 지켜주는 그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섰고 다시 눌렸을 때 여기서 한 차례 지켜주고 다시 한번 고점 만들고 그 다음 한번 지켜준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야. 근데 문제는 요 윗자리에서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요 자리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자리는 그냥 박스로 봐버리잖아요. 그죠? 이 중간값으로 봤을 때 어디에 비중이 훨씬 많아요? 위에보다 아래의 비중이 훨씬 많죠. 그리고 계속 이 밑에 이 지지 라인 상단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여기도 두드리고 여기 두드리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 뭐한다? 깨진다. 그러면 어디? 5만원까지는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여나 5만원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올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때리지 않고 요 자리죠. 요 자리면 56,500원 되겠네요. 맞나? 56,500원? 57,000원? 이건 다시 볼게요. 얼마야 그러면? 57,500원 정도 되네요. 이 윗자리로 올려다 놓을 거냐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빠르게 이 위로 올라가서 57,000원 위에서 놀아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더 튀어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요 자리도 구름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섰다가 다시 기어 들어와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급등 추세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고점 갱신한 게 어디? 볼린저 밴드 상단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1차적으로 저항을 때리고 밀렸으니까 이제는 이 윗자리 57,500원을 한번 넘어서주고 57,000원짜리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올라올 땐 이 61,400원을 뚫고 올라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뭐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그런 중간가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65,000원대 혹은 7만원대 정도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슈가 나오면 그때 7만원 넘어서면서 그 이상의 뭔가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요런 자리까지는 그냥 이 차트 모양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윗자리부터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나와야 된다. 왜? 뭐가 어찌됐든 기존에 고점을 높이고 뭐 하곤 했지만 요 자리에 대한 횡보가 적은 구간은 아니에요. 18년부터 거진 1년이죠. 1년을 횡보한 자리에요. 1년을. 그죠? 그럼 이 횡보한 자리의 중간값 정도까지는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양심적으로 이 새끼 주포들도 양심적으로 그래 거기까지는 한번 들어와. 여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말만 안 들어도 그래 손은 한번 잡아줄 수 있지. 뽀뽀까진 돼.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대신 뭐 너 나 뭐 귀걸이 사줘, 목걸이 사줘, 팔찌 사줘, 반지 사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중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이런 추세만 정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직한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얘는 또 정직한 추세만 단기적으로 정직한 추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여기서 지지받든 아니면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척 하면서 닿다가 거기서 다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만 혹은 이렇게 나오는 이 정직한 지지라인만 잘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자, 5G 대장이죠. 참, 이 종목 보면,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다른 거 하지 말고 할 거면 에이스테크. 솔리드, 많이 안 올라간 종목 위주로 해라. 얘는 박스권도 넘어선 자리였죠, 그때. 그리고 나서 날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횡보를 조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모양새를 잡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강하게 날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고 그리고 고점 윗봉이 몸통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거. 그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조금 말 그대로 여기서 긍정적인 건 뭐? 종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위에서 뭐 했다? 조정받았다. 조금 부정적인 건 윗꼬리가 길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다. 그죠?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신고가기 때문에 얘가 또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기준을 만들기는 지금은 애매해요. 지금은 애매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얘가 내일 혹여나 갭이 뜨건 아니면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를 지켜준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자리죠.
28,500원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이 고점 부근을 꼭 34,6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34,0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밀릴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설 거냐 얘 기준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맞고 밀린다 그러면 한 차례 더 내려올 거예요. 한 차례 내려온다. 내려오고 나서 그 뒤에 돌파할 때 뭘 잡을 수 있어? 그 다음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모든 주가는 상승을 신고가에서 특히 신고가에서 한번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절대 목표가를 산정 못해요. 뭐 퍼가 어쩌네 저쩌네 적정 주가가 어찌네 저쩌네 그런 거는 대부분이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이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목표가 산정이 확실하게 돼요. 그러면 목표가 산정이 어느 정도는 정말 확실하게 돼요. 딱 정확하게 얼마를 딱 맞고 떨어지진 않겠지만 위아래 오버슈팅 뭐 위아래 뭐 2, 3% 좀 더 나올 때도 있지만 그 근처까지는 가고 죽는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고가에서 목표가를 이건 얼마까지는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 종목은 목표가 산정이 안 됩니다. 목표가 산정이 안 돼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내일 바로 치고 올릴 거냐의 기준인데 오늘 얘가 시간에서 좀 올랐나요? 뭐 오른 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런 자리가 나오죠.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 그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크게 단기적으로 다시 고점을 넘길 만한 확률은 드물어져요. 이해되시죠? 25,000원, 25,500원까지 밀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요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 3만 얼마였죠? 34,600원을 넘는다라는 보장이 안 나와요. 보장이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의 자리는 오늘 자리가 어느 정도 변곡의 자리죠. 요 자리가 변곡점이에요. 이게 단기가 될 거냐 추세가 될 거냐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일단은 1차적인 거는 하나 맞았다. 거래가 빵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줄고 있다가 거래가 빵 들어오면서 뭐 했다? 밑꼬리를 달았다. 그죠? 양봉이 조금 더 신뢰가 있지만 음봉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 목요일 공부 영상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변곡점의 자리 그리고 이 다음 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을 감쌌어요. 대신 거래량이 좀 적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가 그냥 요런 양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요렇게 하나 터진 거. 이해되시죠? 요렇게 변곡점이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사실 28,500원이네 뭐 28,000원이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얘가 얼마를 올라갈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얼마를 올라갔다가 혹여나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추세를 바꾸는 변곡이 되려면 못해도 여기죠. 32,0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놔야 돼요. 못해도 32,0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놔야 되고 완벽하게 전환되는 건 요 자리가 되겠죠. 32,5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즉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받고 요런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뭐한다? 34,600원 위를 또 뚫고 올라선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다가
요런 자리죠. 요거 음봉 장대 음봉 하나도 뚫지 못해서 31,500원도 못 가서 한 31,000원 혹은 31,500원을 못 뚫고 얘가 요 자리에서 못 뚫고 맞고 떨어진다. 떨어졌을 때 요 자리 29,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요 자리까지 빠진다라는 기준이 돼요. 즉 여기가 변곡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 만큼 이 자리를 다시 한 차례 두드려서 깨고 내려앉으면 뭐한다? 내려온다. 여기까지면은 좀 더 기네요. 자, 29,000원, 31,000원, 2,000원. 아, 이 28,000원이구나. 27,000원.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31,000원까지 올라오면 올라왔다 혹시나 밀리면서 이 자리를 깨면 요 자리에서 변곡점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요 자리 지금의 오늘의 종가 자리 33,350원에서 여기까지만 올라왔다가 혹여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요 자리 정도까지 내려앉겠죠. 27,900원에서 27,500원까지 한번 내려앉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뭐 하는 자리다? 변곡의 자리예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추세를 돌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자리가 이탈하면 그만큼의 피를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변곡이다. 내가 생각하는 변곡이면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그만큼 실망 매물이 뭐한다? 쏟아진다. 그래서 올라온 만큼 한번 빠진다. 그럼 그 자리가 뭐다? 다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얘는 32,000원 위로 올라와줘야 안정적인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31,0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 놓으면서 하루 이틀 더 이 31,000원 위에서 올라서 버티든 아니면 35,000원 위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올라올 거냐, 요런 식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크게 이렇게 N파동으로 올라올 거냐, 얘 관점으로 보셔야 돼. 아니면 떨어질 거냐.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사실 보면 이 5G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요. 여기서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이 5G에 대한 시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 죽으면서 이 안에서 이 고점을 어떻게 보면 고점을 낮춰가면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횡보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요런 자리로 해서 장기적으로 횡보가 조금 더 나와야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러면서 이 구름대 상단이 있는 자리까지 슬금슬금 횡보하다가 여기서 구름대 상단을 만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한번 빵 하고 줄 수 있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었어요. 제가 보는 차트 기준으로 정상적이었는데,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왔냐? MBC인가요? MBC인가 어딘가 뉴스를 때렸죠. 5G 요금은 2만원 3만원 뭐 받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LTE하고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리고 5G가 안 되는 데가 많더라. 니들 뭐 했냐? 그럴 거면 요금을 깎아라. 그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와서 그럼 악재 아니냐라고 할 텐데, 실제적으로 2020년에 이 이동통신사 LG, SK, KT 얘네들이 올해 4조 원을 쓰기로 돼 있었어요. 이 5G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뭐 개인들이든 뭐 핸드폰이든 뭐든 어쨌든 저쨌든 확장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4조 원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전반기가 끝났는데 1억 3,800밖에 안 썼대요. 1억 3,800.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7천 얼마가 남은 거죠. 그죠? 4조 중에 3조 2억 7천 얼마가 남은 거죠. 2배가 남은 거예요. 2배가. 그거를 언제? 후반기 때 쓰겠다. 그러면 이 후반기 때 뭘 먼저 해야 돼? 어제도 수소차 말씀드렸죠? 수소차 현대차가 나중에 제일 큰 혜택을 받을 거지만 그거는 수소 충전소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차가 팔리면서 현대차가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5G도 먼저 중계기, 안테나 뭐 그런 것들이 먼저 상승을 한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 게 뭐다? 에이스테크, 솔리드,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 뒤에 뭐 서진 시스템, 그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삼지전자. 얘는 뭐 그 LG 쪽이라 LG가 뭐 하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갈아봐요 걔는. 언젠간 올라오겠죠. 뭐 걔도 다 갈 거 다 가고 나서 이제 갈 거 없으면 걔네도 올라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5G가 돼야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된다. 말 그대로 로봇 주부도 AI도 4차 산업의 핵심 부분, 자율주행도 핵심이지만 여기에 최초는 뭐다? 5G다. 얘가 돼야 로봇도 운전시킬 거고 자동차도 운전시킬 거고 또 뭐? 드론 택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죠? 누군가 이렇게 무선으로든 경로도 확인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은 뭐다? 5G다. 그죠? 여기서 눌리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고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인 거고 적게 밀리면 밀릴수록 올라갈 확률,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올라올 때 고점을 한번 치고 다시 눌렸을 때가 다시 그때 올라오면 그때가 뭐다? 진가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잔파동이고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1파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파하고 이제 2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슈가 나오면서 빵 하고 튀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오른 만큼 여기서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올라온 만큼 그냥 이 며칠 사이에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차례 눌러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인데 뭐 그거야 주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뭐 결정할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어디까지 밀릴 거냐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의 기준으로 한 번 더 올라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눌림을 받았다가 그 뒤에 갈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분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좀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